찰나의 순간이 담긴 사고 영상 속 21%를 찾아 분석합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지나는데요. 여기는 한 차로씩 가는 게 아니라 두 차로가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다소 빠르게 지나가다 앞차가 갑자기 들어온 바람에 피하면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죠. 톨게이트 들어가는데 두 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피하면서 이거. 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죠. 깜빡이 보자마자 이게 차가 바로 들어온 걸 보고 아 이거는 받겠다 싶어서 이게 바로 피했거든요. 뒤가 훅 도는 느낌이 들면서 바로 가드레일로 이제 차가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큰 사고가 나겠구나라는 직감은 했죠.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로 제보자는 370여만 원 상당의 수리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패스 구간은 차가 한 대씩 나갈 수 있고요. 제한 속도도 30km 돼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 두 대가 나갈 수 있고 넓은 곳이기 때문에 제한 속도가 30이 아니고 80입니다. 80. 시속 100으로 달리다가 속도만 조금 낮춰서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곳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출근 늦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 한 100km는 훨씬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비접촉 사고는 뭐 6대 4부터 시작한다 하셨고요. 저희 보험사에서. 근데 그분 말씀이 제가 만약에 부딪혔으면 8대 2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험사는 직접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 사고는 기본이 60대 40이다. 부딪혔으면 80대 20까지 해주겠다는 얘기군요. 비접촉 사고일 때 원칙이 있어요. 부딪혔을 때 과실 비율이 겨우 피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 만일 부딪혔다면 과실 비율이 얼마일까요? 상대차가 깜빡 키자마자 여기서 바로 들어오죠.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할 때는 방향시등 100m 전에 켜야 됩니다. 그리고 꺾기 전에 반드시 오른쪽을 고개를 돌려서 사이드 미러 쪽으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반드시 고개를 돌려서 확인해야 되는데 바로 들어오죠. 매우 위험합니다. 다만 이번 사고 제보자가 속도를 낮췄어야 돼요.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고 이곳은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 옆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제한속도 80대 있으면 80을 지켰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고 또 사고가 커졌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보자에게도 20%, 많게는 30%까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는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 하지만 제한 속도가 80km인 만큼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안심은 금물, 안전운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왕복 4차로 편도 2차로 도로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이고요. 제보자는 1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2차로로 들어온 오토바이 한 대가 잘 가다가 교차로 끝부분에서 갑자기 1차로 들어오면서 급정거하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제보자 1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저 오른쪽에서 들어왔죠. 작은 길에서 큰 길로 진입한 오토바이. 들어와서 잘 가다가 브레이크 잡더니 아니 왜 예, 오토바이 두 대가 추돌하고 나왔습니다. 앞에 오토바이가 갑자기 멈춘 것은 제보자를 일부러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 유턴하기 위해서 멈춘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차가 오니까 옳지 저차 지나가면 내가 얼른 유턴해야지. 그 이유가 아니면 멈출 이유가 없죠. 앞이 뻥 뚫려 있잖아요. 앞에서 서버리니까 좀 너무 황당했죠. 좀 그 들어오는 자체도 황당했고 사고 처리하는 부분도 그분이 경찰서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신호 위반을 했다. 그리고 뭐 자기는 가고 있었는데 뒤에 와서 때려 박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저 블랙박스 있으니까 확인하면 된다고. 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요. 제보자는 신호 위반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이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상대 운전자 다리를 땅에 디딘 채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큰 부상을 남긴 사고, 과실 비율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니, 왜 멈춰 있으셨죠? 대물 하시는 분이 과실이 없을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보자님? 네, 제가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피할 수도 없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설 거라고도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9대 1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싸움이 100대 0이냐 90대 10이냐의 싸움이라고요? 100대 0이 되려면 제보자에게 꼬투리 잡을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2차로가 비어 있어요. 2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1차로 갈 수 있겠지만 2차로가 비어 있는데 오토바이가 왜 1차로 갔느냐. 1차로, 2차로가 있을 때는
2차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차로죠. 근데 1차로로 계속 달립니다. 물론 판사들이 왜 지정차를 어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언제나 과실을 잡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왜 지정차로 가지 않고 1차로 줄곧 달리면서, 그리고 오토바이 들어올 때 조금 신경 썼더라면 일단 혹시 믿지 말고, 나도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토바이 들어올 때 저 오토바이가 혹시 내 앞으로 들어오면 어쩌나,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빵 해뒀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그래서 90대 10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간의 이 사고는 차량 간의 사고보다 더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더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운전하는 습관 길러야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한 해외 영상인데요. 대형 차량이 앞에 승용차가 낀 줄도 모르고 도로를 질주합니다. 낀 줄도 모른다고요? 예. 사실 이런 아찔한 사고는요,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너무 위험한데요? 그 원인,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의 공간,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불러오는 나의 각도, 사각지대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자가 앉으면은 한 1m 조금 더 되겠죠. 승용차 지분이 1.4m, 1.5m밖에 안 돼요. 걸어다니는 그 초등학생들 고수준이니까 웬만하게 다 보입니다. 하지만 대형 트럭은 운전석 높이가 2m, 2.1m예요. 저 2층에서 보면 2층은 밑에가 안 보여요. 대신 멀리는 보이죠. 바로 옆에 있는 차, 승용차, 내 발 밑에 있어요. 예, 피해자도 가해자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더 위험한데요. 제보자 역시 대형 차량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뭐가 들어온 거죠? 거기는 밀리는 데는 안 가요. 사고 발생 직후까지 상대 차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제보자. 그나마 다행인 건 가벼운 충돌이었다는 것. 속도가 낮아서. 우회전 차선이라 전혀 신경을 안 썼죠, 저는. 그 만약에 3차선이 직진 차선이었으면은 신경을 썼겠죠. 여기요, 여기. 여기가 일로서하고 이게 안 보여요. 네, 성인 남성의 평균 키를 훌쩍 넘는 대형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보이는 시야도 승용차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 정도면 보이지 않을까? 대형 차량과 승용차가 나란히 서 있을 경우 후방 반사경을 통해 차량이 보이죠. 하지만 이 승용차가 차로를 바꾸기 위해서 조금만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까요? 예, 전혀 안 아무것도 보입니다. 없는 옆에 차 거네요. 있는데도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자, 이처럼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가 가장 닿지 않는 곳, 방금 보셨다시피 오른쪽입니다. 포켓차로, 직진 1차로, 직진 2차로, 우회전 차로인데요. 우회전 차로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도록 막혀 있어요. 인공섬으로 막혀 있습니다. 막혀서 들어올 수가 없는데요. 승용차 길이는 보여요. 하지만 높은 데서는 조차 안 보여요. 대형차가 섰다가 출발할 때, 섰다가 출발해서 차가 안 가니까 골로 좀 내가 좀 들어갈까 하면서 들어오는 차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이 지나가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섰다 출발할 때는 반드시 거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거울을 하나, 둘, 셋, 넷 있는 거울을 전부 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차는 큰 차 옆에서 그 앞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큰 차가 나를 못 봅니다. 자살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달리는 차 앞으로 쑥 들어가면 그 차에 껴갖고서 계속 밀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각지대가 두려운 건 대형 차량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함께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